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시간을 종목부터 바로 만나볼까요? 먼저 시간 외 종목입니다.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캄캄한 밤에도 빛나는 보석들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게임주인데요. 중국이 국내 게임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파노, 다시 말해서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을 발급한 건데 특히 이번 게임 대부분이 현재도 인기가 많고 또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이라는 점에서 큰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 M 그리고 넷마블의 제2의 나라 등이 있고 총 7개의 게임이 한꺼번에 판호를 받은 셈인데요. 시간 외에서 넷마블은 상한가를 찍었고 넥슨 게임즈 또한 거의 8% 가까운 상승을 합니다. 펄어비스도 3%대 올랐습니다. 철통같이 막혀 있었던 중국 수출길이 열린 만큼 오늘장에서 게임주의 활약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시간 외 키워드는 중국인 것 같습니다. 그 아래 기업도 살펴보시면요. 중국 코로나 관련 기업들인데요. 중국 내에서 감기약을 사재기하는 중국인들이 늘어나자 국내에서도 중국인이 감기약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례가 나온 영향입니다. 화일약품은 국내 감기약 등 각종 원료 의약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 시간 외에서 이날은 6.43% 올랐고요. 그 아래 국제약품도 동일한 이유로 4%대 상승했습니다. 게임 아니면 제약 중에서 선택의 문제 같은데요. 시간 외에서 주목되는 종목 선택해 주시죠. 네, 그중에서 넷맘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저께 그 장 끝난 다음에 중국에서 이제 중국 게임 판호가 열렸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는데요. 중국의 이제 국가신문 출판서에서 28일 날 129개 게임에 대해서 판호를 열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 게임이 84개고요. 그다음에 외국 게임이 45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5개 중에서 국내 게임이 7개가 들어갈 만큼 국내 게임에 대한 판호가 열렸는데요. 특히 이제 작년 6월 달에 이제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이후에 지금 1년 6개월 만에 판호가 열렸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 7개 중에 총 3개 게임의 판호가 열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제2의 나라, 그다음에 샵 타이탄, 그다음에 에이스3, 스틸 얼라이브 이렇게 이제 3개의 종목이 열렸는데요. 특히 이제 제2의 나라 같은 경우는 올 초에 이제 국내에서 게임이 이제 개시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 시장에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관련된 매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한중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중국 개방 속도가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면적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 콘텐츠 그다음에 게임 나중에 이제 공연 관련 쪽으로도 이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점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일단 넷마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옆으로 지금 한 3개월 이상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횡보하는 이유는 넷마블이 올해 내내 이제 실적 부진에 따른 그런 이제 주가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까지는 이렇게 부진한 실적이 이어간다라고는 하지만 내년에 중국 판호가 열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매수 가격은 오늘 같은 경우 아마 그 장 시작하자마자 세게 붙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이제 세게 붙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한 55,000원 선,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7만 원, 손절은 45,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간 외 종목 안에서 넷마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넷마블이 중국 판호 소식이 좀 일시적인 테마로 보시나요? 아니면 추세적인 전환으로 바라보실까요? 네, 일단 실적 자체가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부진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계속 올해 나왔었던 특히 이제 하반기에 나왔었던 게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부진한 실적을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부진했었는데요. 중국에서 매출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 규모에 대해 따라서 물론 다르긴 하겠지만 기존의 넷마블이 갖고 있는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 측면에선 확실하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넷마블에 대해서 저희 시간 외 종목 알아봤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기침 한번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입니다.
기간과 큰 공통되는 수급은 없고요. 먼저 또 외국인의 단골 손님 바로 삼양식품이 있습니다. 10일째 매수 중인데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해외에서의 이 탄탄한 매출 그리고 이제는 농심에 이어서 삼양식품도 겉면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이 겉면 라면 시장의 판은 앞으로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이네요.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7일째 매수합니다. 정부가 원전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 행보를 보이면서 원전 산업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수력원자력과 또 두산 에너빌리티 두 기업이 원전 지원 사업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시장의 2위 덴티움 6일째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현대백화점이 새롭게 올라왔는데 현대백화점의 매출액은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그 증가폭이 가파르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증권가에서는 내년 3월 1일 인적 분할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분할 이후 적극적인 배당 정책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소비 양극화에 따른 백화점의 강세,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면세점 업황 개선 등이 기대된다면 그 수익은 앞으로 더 늘어날 추세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쭉 외국인의 관심 종목을 봤는데요. 이 안에서 한 종목, 어떤 종목으로 저희는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지난 이제 27일 날 그 산자부에서 이제 대통령 보고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년도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뭐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원전 관련된 원전 생태계를 다시 회복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어저께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원전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돼서 내년도에 한 3조 5천억 정도의 원전 관련된 발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신한울 3, 4호기가 지금 건설 중단이 되어 있는데 조기에 이제 착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년에 이제 실시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전반적인 이런 그 원전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전담 지원단을 만든다든가 하는 형태로 해서 국내 원전 산업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시장에서 곽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단순히 원전뿐만 아니라 발전 관련된 전체 분야가 최근에 시장에서 좀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이제 청정 산업이다라고 하고 있는 풍력이나 그다음에 가스터빈, 그다음에 최근에 수소, 암모니아 발전, 혼소 발전 이런 쪽으로도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 베트남과의 이제 그 암모니아 혼소 발전에 관련된 이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발전을 할 때 그 암모니아를 추가적으로 이제 함으로써 이제 발전 효율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온실가스를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비다라고 그런 이제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소와 이제 암모니아와 같이 이렇게 차세대 이런 이제 에너지원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발전 설비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최근 7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한 320만 주 가까이 지금 순매수를 할 만큼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외국인 기관 전부 다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은 전일 종가 수준이 15,500원 정도에 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8,000원, 그다음에 손절은 14,000원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관련해서 선택을 해주셨고요. 일주일 동안 꾸준히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 만큼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어서 기관도 함께 보겠습니다. 2위는 리오프닝 관련한 기업들입니다. 각각 14일째 그리고 9일째 기관이 매수 중인데요. 최근 롯데관광개발, 주가는 리오프닝 대장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카지노, 여행, 호텔 등 리오프닝 수혜주로 손꼽히는 이 대표 관광 업종을 두루 갖추고 있죠. 종합 관광 레저 기업으로서 리오프닝 수혜주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면서 상승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6월이죠. 2년 만에 제주의 해외 직항 노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또 크게 늘어난 것도 상승세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아래 소카 8일째 기관에 관심을 받았네요. 이 상장 과정에서는 물론 상장 이후 주가 흐름에서도 아쉬움을 남겼던 소카인데 이제 반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뚜렷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나죠. 올해에는 연간 흑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주가 부진을 완전히 털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됩니다. 이 공모가는 28,000원이었는데요. 현재가 보시면 22,000원대에서 거래 중인 소카. 앞으로의 흑자 전환과 함께 상승 가도도 기대하겠습니다. 그 아래 롯데케미칼 보실까요? 그리고 그 아래 삼성 엔지니어링은 모두 8일째 각각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들어온 종목 중에서 눈여겨볼 기업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기관의 수급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돼서 이제 종목들이 많이 이제 편입이 되어 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돼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이 올랐었던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의 코로나의 확진 관련된 분야가 계속 좀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일본에 입국하는 모든 이제 중국인에 대해서 PCR 검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그 주변에 뭐 대만이나 말레이시아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의 지금 뭐 PCR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 국내에서도 뭐 입국 중국인에 대한 PCR 검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 그렇게 되면 관련된 리오프닝 관련돼서 조금 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참고해서 뭐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오늘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뭐 최근 들어 이제 주가 상승한 이후에 조금 주춤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된 그다음에 이제 중동의 프렌트 관련된 이제 수출이 이제 조금 주춤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을 보였는데요. 대신 이제 최근 들어 다시 이제 4분기 특히 이제 지난달서부터 조금 이제 중동발 그런 이제 수주가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저께 이제 공시된 내용으로 보면 한 1,800억 정도의 중국 이제 프렌트 관련된 수출이 이제 성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제 기반 시설을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작업을 그 삼성 엔지니어링한테 이제 맡기게 되는데요. 그저께는 한 8천억 가까운 그런 이제 수주가 이제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주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은 뭐 상당히 좀 개선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 매출이나 그다음에 영업이익 자체가 뭐 다 20%, 40% 정도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실적 측면에서 보면 그동안 낙폭이 좀 과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뭐 최근 들어 이제 8거래일 연속 지금 기관이 순매수를 하면서 한 70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기금이 3일 연속 한 21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기관 수급이 좀 탄탄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매수는 뭐 전일 주가 수준 23,000원 정도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6,000원, 손절은 21,000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낙폭을 딛고 올라온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가 26,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또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미 많이 올라온 만큼 오늘은 조금 주춤할 수 있다까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사모펀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사모펀드 보겠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29일이죠. 오늘 이 1,000만 주가 넘는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의 우리 사주 보호예수 물량이 시장에 풀립니다. 보호예수가 해제되면 시장에 물량이 대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밥값도 군것질도 다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요금도 인상되자 그러자 우려했던 부분이 완화되면서 한국전력 탈락을 받습니다. 아무래도 이 한국전력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가격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아래 두산 에너빌리티는 외국인과 사모펀드 모두 관심을 두고 있고요. 그 아래 파라다이스 어제 장에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중국의 리오프닝 소식에 훈풍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의 리오프닝에 이어서 중국도 위드 코로나 발걸음을 떼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춘절 이후 내년 2분기부터 리오프닝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내에서 어떤 기업을 보면 될까요?
네, 뭐 그중에서 현대미포조선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게 뭐 조선업 관련돼서 뭐 전반적으로 올해는 좀 부진한 그런 실적을 보였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2020년 이전에 이제 저가 수주했었던 물량과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의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조선업체가 올해 이제 부진한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2021년 이후에 적정 가격 이상의 가격으로 수주한 이제 선박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가 개시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도 시점에서 그런 이제 선박에 대한 이제 매출이 잡힐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영업이익이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철강 회사와 이제 조선사들 간에 이제 후판 가격 이제 인하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다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톤당 한 10만 원 정도 지금 후판 가격을 이제 인하하기로 이제 했었는데요.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원체 뭐 사용량들이 많기 때문에 조선업 전체적으로 보면 한 4천억 정도의 생산 원가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천억 정도의 이제 그만 생산 원가가 줄어드는 와중에 계속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기자재나 원자재 가격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내년 이후에 이런 그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뭐 조선업이나 조선 기자재 관련된 분야는 내년에 뭐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최근 사모펀드가 3일 연속 지금 12,000주,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기관이 6거래일 동안 20만 주 넘는 순매수를 보였고요. 외국인도 지금 3거래일 동안 14만 6천 주 정도의 순매수를 보일 만큼 꾸준하게 뭐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사모펀드 다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뭐 전일 종가보다 살짝 낮은 8만 5천 원대에서 뭐 매수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목표 가격은 10만 원, 손절은 8만 원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사모펀드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는 기업이고요. 후판 가격 인하로 인해서 앞으로의 실적 개선 기대감도 더욱더 펼쳐지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고요. 오늘도 그리고 올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